안녕하십니까, 최창희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 2021년도 정규과정 커리큘럼 안내 겸 저희 수업 특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방역 2.5단계 조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지금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에는 기말고사 기간인데 이 기말고사 기간에 사실은 거의 기말고사 대비를 이런저런 이유로 거의 하지 못한 채 지금 기말고사를 봐야 되는 상황이라 심적 고통이 많이 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원래는 12월 중순에 예비 선행반이죠.부터 좀 출발을 하려고 했었으나 지금 부득이하게 개강 일자가 1월 2일로 밀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규과정을 바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저희 정규과정 특징하고 전체적인 커리큘럼 이제 안내를 위해서 이 영상을 찍었으니까 저희 수업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2022학년도 수능에 대한 이야기를 영상으로 담아서 제공해 드렸습니다. 아직 그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여기 상단에다가 제가 링크를 다시 걸어 드릴 테니까 반드시 2022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 개편안에 대한 특징 반드시 좀 숙지를 하시고 어떻게 이제 겨울방학 동안에 공부를 하는 게 좋을까 이제 간단히 이제 영상을 얘기해 놨으니까 거기서 충분히 한번 들어보시고 이런 방향으로 공부를 좀 해야 되겠구나 라고 이제 한번 이렇게 보신 다음에 이제 제 이 커리큘럼 영상을 보시면 왜 제가 이런 커리큘럼으로 1년간 진행하는지 아실 것 같습니다. 저희 수업은 원래는 12월 달에 올해 봤던 수능 시험과 그 다음에 올해 지금 평가원을 제시한 2022학년도 예비 수능 예비 평가를 가지고 먼저 선행 수업을 진행하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부득이하게 이렇게 지금 이제 개강이 밀리게 되어서 저희 정규과정 안에 이제 올해 수능, 그 다음에 2022학년도 예비 평가까지 포함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번 방학 동안은 저희가 6주 동안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1월 2일, 3일 개강하는 정규 수업들이 대체적으로 다 독서와 문학 위주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왜 이제 그렇게 독서와 문학 위주로 진행을 하게 되냐면 일단 수업은 제가 원래는 언어와 매체나 화법과 작문을 선택하도록 할까 하다가 사실은 이번 2022학년도 수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공통 과목을 어떻게 공부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공통 과목을 잡는데 좀 더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 일단 이번 방학 6주 동안에는 언어와 매체와 화법과 작문을 배제하고 문학 1시간 반, 독서 1시간 반 이렇게 해서 3시간 동안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독서는 각각의 구조별로 이번 방학 동안에 뭐 화제가 제시되어 있는 형태나 구조에 따라서 어떻게 독서를 해서 읽어가면 좋을 것인지 게다가 가나용으로 분리되어 있는 독서 지문 2지문을 붙여놓은 융합 지문 여기는 이 지문들까지 해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그리고 최근에 독서에 대한 난이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독서 특히나 정보의 양이 많은 독서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읽을 것인지에 대해서 1시간 반 동안 알차게 6개 테마로 맞추어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학은 그 6주 동안 현대시부터 고전소설까지 현대시, 고전시가 현대소설, 고전소설 그리고 마지막에 극수필까지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읽어서 주제를 찾고 감상하고 문제를 풀지 그런 것들을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언어와 매체나 화법과 작문을 끼기보다는 1시간 반 알차게 3시간 동안 그 공통문학이죠. 문학과 독서를 충분하게 수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겨울방학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2월 초가 됩니다. 그러면 2월 초에 EBS 수능 특강이 나오게 됩니다. EBS 수능 특강은 연계 지문이고 올해부터 연계 반영 비율이 70%에서 50%로 줄었다 하더라도 어쨌든 연계가 되는 건 사실이고요. 또 게다가 1학기 내신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EBS 교재를 그냥 뭉치고 그냥 기출문제만 푼다든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수시라는 게 막상 지금은 제가 수시를 준비하지 말고 난 정시를 준비하지라고 생각하더라도 실제로 한 3등급, 4등급 정도 되는 친구들은 3학년 때 내신 성적으로 조금 더 상승해야 수시를 어느 정도 써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어떤 가능성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는 수시를 아예 놓치지 못해요. 그래서 내신과 수능을 동시에 준비할 수 있도록 2월부터 6월까지는
수능 특강을 중심으로 기출문제를 같이 묶어서 수능 특강 연계 지문도 같이 정리하고 그 지문과 관련 있는 기출문제를 같이 보면서 독해의 방법, 그냥 단순히 EBS 교재를 정리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독해의 방법이라든가 독해의 어떤 그 과정, 그리고 문제를 푸는 과정까지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다 정리해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6월까지 총 4주에 걸쳐서 4개월에 걸쳐서 4주가 4개월에 걸쳐서 EBS 수능 특강 정리반이라고 해서 그냥 다시 수능 특강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기출 문제까지 같이 연결하여 충분히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6월 평가원이 끝나고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면 수능 완성 교재가 나와요. 그리고 또 수능 완성 교재를 가지고 거기서 우수 지문들을 또 선별하여 방학 동안 7월달, 8월달 동안 수능 완성 정리반이라고 하여 수능 완성과 함께 기출 문제를 같이 정리하는 수업 같이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자부심 있게 생각하는 수업이 실전 모의고사 풀이반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일정이 조금 늦어서 8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올해는 아마 중반에 7월 중순 이후부터 이제 진행을 할 것 같은데 7월 실전 모의고사 풀이반을 또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2간 모의고사 컨텐츠를 사용했거든요. 올해도 특별한 것 없으면 2간 모의고사 전 컨텐츠를 이용하여 파이널 때 정말 밀도 있는 수업, 정확하게 실전에 적합한 수업들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수업을 거쳤던 아이들이 대대적으로 수능시험 가서 고득점을 낮았다는 점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1년 동안 그렇게 커리큘럼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 수업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업은 일단 등원하면 그 과제검사부터 먼저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이제 과제검사는 저희 조교가 일괄적으로 과제검사를 할 건데 그 과제검사와 출결을 가지고 일단 학부모님들에게 먼저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드릴 겁니다. 특히 과제가 조금 부족한 친구들은 분명히 수업 시간 후에 그 부족한 과제를 채우는 보충 시간을 조금 가질 거고 요건 잠시 뒤에 제가 관리 설명할 때 좀 더 드릴 건데 어쨌든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등원하면 1시간 반 독서, 1시간 반 문학 이렇게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명확한 어떤 방법, 그 다음에 정확한 솔루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제공해주는 수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특히나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들 중심으로 교재를 구성할 예정이라서 이제 뭐 등급이 상위권 친구들부터 중상위권 친구들까지 개념이 조금 부족한 친구들부터 문제풀이의 과정이 필요한 친구들까지 모두 다 만족할 수 있는 수업 이런 거 준비했으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실전에 가까운 어떤 설명을 한다 하는 거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등원하자마자 먼저 과제검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과제검사를 해서 과제가 부족한 아이들은 반드시 수업 종료 후에 그 과제를 마무리하고 집에 하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겁니다. 그리고 매주 모의고사 하나가 나갑니다. 그래서 그 나갔던 모의고사 하나는 성적표, 지금 이제 아마 화면상으로 뜰 텐데 화면상으로 뜨는 성적표를 어머님들에게 문자로 발송할 예정이고요. 학생들에게도 수업 시간에 이 성적표를 프린트하여 출력해서 성적표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줘서 순간순간마다 모의고사를 통해서 본인이 부족한 부분이 어딘지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에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클리닉 리포트로 이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수강하고 나면 그 클리닉 리포트에 맞춰서 취약 영역을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매주 데이터가 누적되는 것들을 보고 한 달 동안 총평가를 하여 아이들이 방학 말미에 반드시 정확하게 준비할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영역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 것인지 그렇게 해서 이제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매주 주간 과제물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 주간 과제물 안에는 그 주에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복습할 수 있는 유사 구조의 지문들, 유사 주제의 문학 지문들이 포함되어 있을 거고, 그리고 그것들을 모두 다 해오는 게 과제고요. 그리고 그 과제에 따라서 또 마찬가지로 아이들을 평가하여 취약 부분을 골라내서 그 취약 부분을 아이들에 맞춰서 문제집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업이 종료가 되면 과제가 미흡했던 친구들은 남아서 과제를 마무리하고 갈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클리닉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수업 종료 후에 본인이 풀었던 모의고사에 오답 정리를 한 다음에 간단하게 그 오답했던 부분을 저한테 직접
직접 물어보고 1대1로 케어를 받고 질문을 하고 그렇게 귀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수업은 3시간이지만 아마 3시간 반, 4시간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날 이제 다른 학원 때문에 안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별도의 시간을 따로 준비를 했으니까 그 시간에 나와서 모의고사 클리닉을 받아도 되고요. 그리고 또 그 모의고사 이외에 기타 등등의 어떤 자료들이 더 필요하면 또 그 자료도 마련해서 아이들에게 제공해 줄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관리의 핵심은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저희 이제 조교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저희 조교분들은 대체적으로 국어를 전공한 친구들부터 다양한 전공자들을 모아놨어요. 왜냐하면 이 국어 시험이라는 게 예전처럼 국어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역, 다른 파트, 다른 부분 이런 것들까지 같이 물어보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파트에 있는 대학원생 이상의 조교들이 아이들에게 밀도 있게 1대1로 붙어서 틀렸던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줄 것이고 풀이의 과정, 풀이의 방법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제공해 줄 예정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대형 수업을 뭐 50명, 100명 듣는 대형 수업보다는 확실하게 어머님들이 밀도 있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수업 정원은 되도록이면 20명에서 30명 선, 그 안팎으로 정원 제한을 둘 거라서 그래서 그 정원 이상이 되는 친구들은 저희가 등록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1대1로 잘 케어한다고 생각하시면 괜찮겠습니다. 이번 방학 동안에 국어를 어떻게 준비하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그걸 단순히 푸는 것 아니면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풀으면서 들으면서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방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수업, 저 최창희 선생이 아이들에게 열심히 제공해 줄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여기 화면에 지금 학원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죠. 필요하신 학부모님들은 요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아마 상담 가능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 연구소 번호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연구소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어머님들과 상담을 드릴 테니까 요 번호로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커리큘럼은 마무리하겠고요. 혹시나 더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하거나 추가적으로 좀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여기는 이 번호로 아까 여기 제시됐던 이 번호로 한번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난 줄 아셨죠? 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정규반 수업은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예, 저희 이제 대찬학원에서는 이런 멘토링 수업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멘토링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면, 멘토링 수업은 아이가 먼저 첫 주에 등원을 합니다. 그러면 간단한 테스트를 볼 겁니다. 그리고 저와 1대1로 상담을 진행하면서 아이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준비를 해갈지 할 건데, 여기는 이 멘토링 수업은 과외라고 또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대1로 매칭을 하되 일단 나오면 이제 시간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아이가 등원하면 먼저 상담을 진행합니다, 저랑. 그래서 방학 동안에 어떻게 학습을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한 커리큘럼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커리큘럼을 정하고 나면 각자 맞는 취약 부분,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는 문학이 좀 부족해, 이 아이는 독서가 좀 부족해. 만약에 독서가 부족하다면 어떤 파트가 좀 부족해, 예를 들어 문학이 좀 부족하다면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해. 이런 것들에 맞춰서 각자 개별 문제집이 나갑니다. 그리고 그 개별 문제집을 따로따로 푸는 과정에서 나오면 일단 일정 정도 푸는 시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푸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아이들이 문제를 풀고 나면 저희 조교나 제가 직접 채점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채점이 완료가 되면 틀린 문제를 다시 풀도록 할 겁니다. 왜냐하면 국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몰랐다고 바로 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오답 전개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본인이 어디가 틀렸고 어디가 지금 잘못되었는지 그런 오답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오답 정리를 먼저 시킬 거고요. 그리고 그 오답 정리가 끝나고 나면 이제 저와 혹은 이제 저희 조교와 1대1로 어떤 부분이 지금 어떻게 돼서 틀렸는지, 그리고 이건 왜 정답이고 왜 이건 정답이 아닌지, 그리고 이 지문을 어떻게 읽었어야 되는지, 이 지문을 어떻게 접근했어야 되는지 하나하나 정리해가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들, 아이들에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좀 독해를 해야 돼. 혹은 이런 부분을 좀 접근을 해야 돼.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돼 하는 솔루션들을 제공해주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 번 등원하면 보통 3시간 정도 진행이 되는데 이 3시간보다는 무조건 조금 길어질 겁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나오면 그 주에 나갔던 과제 확인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과제가 많이 미흡하다면 그 과제까지 마무리시켜서 그것도 오답 정리를 시킬 거고요. 그리고 매주 일정 정도의 과제가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최종 점검은 제가 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하는 질문들은 저희 조교들이 받을 수 있지만 마지막에 아이가 등원하고 하원하는 과정에서 얘가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다음에 어떤 분이 좀 더 필요해서 이렇게 되는지 그런 것들은 제가 일일이 점검할 거고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고 나면 아이의 성적 데이터를 봐서 필요하다면 그 부분을 더 심화해서 아니면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정리해서 매달 아이의 학습 커리큘럼을 짜서 그렇게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간은 오전 토요일 날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7시라는 건 마감 시간이기 때문에 최소한 4시 이전에 등원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전까지 등원해 주시면 제가 체크하고 어머님들에게 출석 문자가 발송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하원할 때 다시 하원 문자가 발송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충분하게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정해주는 수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는 이 멘토링 수업은 작년에도 이걸 통해서 1등급 맞았던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성적이 한 등급, 두 등급. 왜냐하면 자기한테 밀착해서 수업을 진행하니까 본인의 취약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아이들이 많이 선호했던 수업이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대찬학원 전화번호와 그 다음에 저희 연구소 번호가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찬학원과 저희 연구소로 문의 주시면 제가 직접 마찬가지로 상담해 드릴 거고요. 저희 실장님 상담해 주시면 아마 전화번호를 저 주시면 제가 어머님과 먼저 상담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서 이번 3학년 올라가서 본인이 지금 저희 정규 수업이 아닌 다른 정규 수업을 듣더라도 본인 취약한 부분을 이렇게 다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를 할 예정이니까 어머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꼭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